안녕하세요.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을 불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만찬장에서의 에피소드와 이번 미국 방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 자신이 특정한 정치적 스탠스,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사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정치인에 대해 판단할 때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판단하자는 주의지 특정한 이념적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 현안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첫 번째가 국익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보편적 권익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은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을 옹호하거나 혹은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 오로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영상의 서두에 이런 노파심이 담긴 얘기를 하냐. 서글프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념에 미쳐버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대립이 너무 심하게 극단까지 가다 보니까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른 사람, 상대편을 거의 뭐 악마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혹시나 정치적으로 치우친 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염려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보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팝스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팝송의 가사를 해석하고 따라 불러보고 텍스트로 쓰여진 단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학습의 매개가 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백악관의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가사를 해석해주고 그 가사의 의미와 돈 맥클레인이 왜 가사를 그렇게 썼는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얼마나 잘 들리나 한번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는데 저희 중학생 아이 하나가 정치는 못하면서 노래만 부르면 뭐하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정치를 잘 못한 건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범죄인을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아무래도 정치나 외교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정치 외교에 많이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반이 틀리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못하면서 노래만 부르면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내 정치와 외교를 잘 못하더니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는 외교를 잘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평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전에 마음에 안 드는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 그것의 밝은 면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거리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이거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만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두뇌는 이 아예 그냥 조건반사처럼 뭘 보든지 간에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뇌는 점점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뇌가 되어갈 것이고 결국엔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로막을 겁니다. 조심하기 바라고요. 근데 진짜 백악관 만찬에서 노래 부른 게 외교를 잘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많은 이들이 백악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노래한 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외교가 뭔지 서양의 사교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교의 기본은 상대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미국 백악관의 만찬장에서 미국인들의 언어, 즉 영어로 된 노래인 팝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겁니다. 외국 정치인이 한국에 와서 짧은 한국어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노래를 뭐 한두 마디 부른 게 아니라 팝송을 거의 7소절을 불렀어요. 이건 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돈 맥클레인은 뭐 알다시피 미국 포크송의 대부죠. 그 사람이 불렀던 히트송인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는 건 마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만찬장에서 한국의 국민 가수인 조용필이나 나훈아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른 거와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노래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해요. 장남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2015년에 이제 타계했는데 죽은 아들과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래 한 곡으로 80세가 넘은 미국 대통령, 자신의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노인의 마음을 얻었고 나아가 전 미국인의 마음을 얻었어요.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윤 대통령을 이렇게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약간 그 눈빛이 상념에 젖은 듯한 눈빛으로 바뀝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사교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라는 것은 모여서 교제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골프 모임, 사회인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교 모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이고, 여러분이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인 축구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 회원 중에 거의 선수급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데 뭐 부상으로 선수를 그만뒀고 지금 하는 일이 뭐 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다더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친해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스포츠 이런 동호인 모임에 가면 그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선망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자동차를 사거나 혹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사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아무 대리점의 딜러한테나 가서 사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먼 친척 중에 딜러가 있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살 겁니다. 인간은 결국 논리와 현실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이 사교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나 정치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롬이라고 하는 졸업 파티가 있어요. 프롬은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마냥 뭐 놀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회사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어떤 사교 파티에 참석을 안 하거나 거기에 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새님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사교를 중시하는 문화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백악관 만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백악관 만찬이야말로 사교 모임의 끝판왕. 이거는 뭐 거의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확인을 시켜준 일이죠. 두 번째, 그 만찬장에 자리한 미국 사회의 주요 인사와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전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연설 자체도 너무 훌륭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1분짜리 그 노래가 50분짜리 연설보다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의해 더 마음이 움직여진다. 전 세계의 외신이 앞다투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노래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나요? 우선 지난 정부에서 훼손되었던 한미동맹을 회복했죠. 지난 정부가 잘한 일도 있었겠지만 친중 친북 노선을 너무 고집하다가 한미동맹을 훼손시켰고 오히려 친중을 했더니 중국이 한국을 더 우습게 보고 갑질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설상가상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훨씬 더 대놓고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민족과 평화라는 두 단어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그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너무나도 순진하게 속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무능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이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예전처럼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펜타곤에 방문해서 브리핑을 들었다. 네,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효과라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힘의 균형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확보했죠. 이번 워싱턴 선언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재래식 무기만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워싱턴 선언 이후에는 이게 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만약에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한미 동맹군이 즉시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내용이 최초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문서화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국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한미 동맹군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잠수함과 함대 등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대놓고 동해상에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중국 역시 그동안은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북한 도와줬는데 이제는 북핵을 옹호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큰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뭐 중국이 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한국을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힘을 갖출 때 중국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위치로 대우할 겁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대한민국을 같은 레벨로 보지 않아요. 지난 정부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해놓고 7끼나 혼밥을 먹게 만들었던 그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가 중국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결국 대한민국이 힘이 강해졌을 때 그때 그들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고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속빈강정 같은 회담이었다. 뭐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약 59억 상당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간 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이 다 따라갔어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거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다지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냐, 왜 이렇게 외교적 감각이 없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서도 뭐 이야기라도 잘 할까? 혹시 뭐 A4 들고 어버버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여준 모습들은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백악관에 가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여유롭게 그 세계 6대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저는 영어 연설 실력을 보고 거의 까무러쳤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영어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뭐 유학을 갔다 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사식이 구수해가지고 40패스에서 계속 검사만 한 사람인데 평생 동안. 근데 이 인토네이션이나 악센트를 보면 그 진짜 미국 원어민의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아주 정말 맹훈련을 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괄목상대라고 하죠.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첫째,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봐라. 여러분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동네 그 삼촌 중에 맨날 술 취해가지고 그 인생 루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요. 자기는 실패만 해봤기 때문에 누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말리기도 하지만 자기처럼 실패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이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걸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데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이념에 미쳐버린 이상한 나라예요. 이 남북 분단이라는 아주 특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수 우파냐 진보 좌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념보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스탠스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보다 그딴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가보세요. 현대 기아차 매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삼성폰 쓰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국 공항에 가면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 딱 7개국만 보더라인에서 인터뷰 없이 그냥 셀프 체크하고 프리패스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영국 가서 히드로 공항에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의심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 여권이 그 사람을 보증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누군가를 지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응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이번 방미 외교에 대해서 여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이 붙은 건지. 그 대통령이 귀국 후에 언론사 기자들을 뭐 100여 명 모아놓고 간담회도 열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이제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손을 잡고 첫 입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응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물론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해야죠. 그 세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일관되게 치우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